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저녁 7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펼칩니다. 무엇보다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한 조현우 선수의 활약 여부가 관심을 끄는데요. 월드컵 스타가 됐다지만 조현우 선수나 대구FC가 넘어야 할 고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회 조현우 선수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주목하는 골키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조현우 선수의 위상이 높아지며 시민구단인 대구FC와 함께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구단에서는 최대한 조현우 선수와 함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단에서는 내년 전년구장이 완공이 되는데요. 내년까지는 현우가 꼭 같이 대구에서 합류해서 같이 갈 예정으로 구단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FC와 조현우 선수의 계약은 내년까지. 해외 진출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실 군 문제입니다.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시즌은 해외가 아닌 상주 상무에서 뛰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보니 그만큼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무에 입단해도 또 프로팀이고 또 K1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 다할 거고 그리고 흥미도 있기 때문에 꼭 금메달을 꼭 딸 생각으로 항상 임하겠습니다. 어린 선수들로 꾸려지는 팀인 만큼 세 장뿐인 와일드카드로 뽑혀야 할 조현우 선수.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도 구단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현우 미래도 있고 현우 미래뿐만 아니라 대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따려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 출전이 아닌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병역이 면제되는 아시안게임. 일단 대표팀 선발을 위해선 월드컵 무대에서 보여줬던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달 안에 발표될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조현우 선수가 이름을 올려 또 한 번의 감동과 함께 병역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내일 저녁 펼쳐지는 프로축구 대구FC의 후반기 첫 경기에 팬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며 일부 좌석은 매진되기까지 했습니다. 대구FC에 따르면 조현우 선수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대구 스타디움 내 가변석인 DG존 300석과 경기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테이블석인 CGV존 30여 석이 예매를 통해 매진됐습니다.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FC 서울을 상대로 한 내일 경기에는 조현우 선수의 복귀를 기념하는 카드 섹션과 엔젤클럽에서 기획한 월드컵 선전 기념 행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의성군 양봉 농가들의 벌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약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농가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벌통 아래로 죽은 벌들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벌통 안에도 벌들의 사체가 가득합니다. 며칠 새 죽은 벌들은 이 농가만 수십만 마리, 인근 양봉 농가 10여 곳도 같은 피해를 봤는데 하루가 다르게 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이후 벌써 두 번째 피해입니다. 당시 경찰은 벌 유충에서 발생하는 부저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처가 거기에 검사를 하는 결과 질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국가세 그 벌을 수거해가지고 했는데 농약 성분이라든지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벌이 폐사하고 촉수가 입 밖으로 나온 걸 볼 때 농약 중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벌의 폐사 원인은 서식지 파괴와 질병, 오염과 바이러스 등의 요인이 있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폐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EU는 올해 이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유충에서 생기는 거지 이 부저병은 성충에서는 안 생겨요. 병으로 죽는 건 자연스럽게 기어다니다 죽지 이렇게 막 떨면서 이렇게 죽진 않아요. 꿀 수확은 끝났지만 내년 농사를 위해 한창 벌을 키워야 하는 시기인 만큼 농민들은 원인 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슴은 답답하죠.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자꾸 해독제 이런 것만 우리가 사다가 또 투입해봐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가뜩이나 개체수가 줄고 이상기후로 꿀 수확량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 농가들이 원인도 모른 채 자식같이 키우던 벌마저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에서도 1톤이 유통돼 파장을 일으킨 부산 기장 양식장 수은 납치 사태는 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최근 해당 양식장 3곳에서 수은이 함유된 다랑어 부산물을 첨가 사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다른 다랑어 가공업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올 피서 절정기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동대구역에서 포항역을 거쳐 영덕역까지 피서철 특별열차가 운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는 이 기간에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한 편씩 피서열차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3일 동대구 역사에서 영덕관광 홍보 행사를 여는 등 영덕군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성불평등 의식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을 마련합니다. 토론회는 정일선 대구 여성가족재단 대표와 김상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패널로 출연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학교교육, 미디어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차별 의식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지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대구의 월 평균 임금은 284만 6천 원으로 전국 평균 임금보다 70만 원이 적었습니다. 대구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곳은 제주뿐이었고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울산과 대구의 차이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대구의 근로시간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월 178.3시간이었고 대구의 실업률은 4.0%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미술관에 전국적 관심을 끄는 유명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며 관람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추상미술의 거장 김한기 전에 하루 평균 관람객 760명이 찾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신윤복, 정선, 김홍도를 비롯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국보급 회화를 만날 수 있는 간송특별전이 개막하며 관람객이 하루 평균 1,8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이용관 판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 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B씨에게 고위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청탁해서 정부 지원금 100억 원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접근해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기가 일하던 모 의료재단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3차례 걸쳐 5,700만 원을 의료재단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